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참패와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권 도전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내년 6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준석 대표의 뒤를 노리는 단권 경쟁이 점화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청가 이슈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예.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상당히 경론을 벌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사정은 그동안 우리 시청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축제 분위기랄까, 네. 좀 흥분된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도 좀 궁금해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느냐, 네네. 이런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다선 중진 의원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네네. 포문을 열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방문 그 내막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실이라든가 외교부에서는 그 방문하는 거 아주 난색을 표명했는데 하도 가겠다니까 우크라이나의 집권당이 국민의 종이입니다. 네네. 거기 그 초청장을 외교부에서 받아다 줘가지고 갔다. 이건 자기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느냐 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뭔가 이 윤핵관을 중심이랄까 또 윤석열 측 인사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대혼돈에 들어간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정권을 상실한 데다가 이제 친 이재명, 반 이재명 새로 나눠 가지고 한판 이제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진짜 혼돈 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데 이 국민의힘당은 압승을 했는데 압승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국민의힘당 자체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정치 활동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빨리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혁신위 이걸 딱 구성해 놓고 우크라이나로 날랐어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거를 대선과 지방선거를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긴 당 대표다 이건 붙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이걸 주도적으로 이제 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도 사실은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지금 여기 그래도 정치 경험이 상당히 있으니까 젊지만 하여튼 발빠른 행보를 보여서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먼저 움직이니까 선수를 친 겁니다. 그렇죠. 윤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안철수 대표라든지 김기현 씨도 보니까 이제 당권 도전하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들보다 먼저 움직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진석 의원하고 권성동 어떤 실세들이 또 한마디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는 우크라이나 방문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 하나하고 혁신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성급했다. 또 정상적인 절차를 과연 밟았느냐. 언제 구성할 것이며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선행이 돼야 하고 그보다는 더 당내에서 연찬회 등을 통해서 당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은 뒤에 혁신위가 구성돼야 했는데 이준석이가 말씀하신 대로 선수치고 혁신위 구성한다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혁신위에서 논의하는 핵심 논의사항 하나가 차기 2024년 총선 공천권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공천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건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한 것은 보면은 그 이제 측근 인사라고 했는데 그 정미경 최고위원이요. 예. 그 최고위원 아주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예. 최측근 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당협 위원장 쇼핑을 하도록 해두었지 않느냐. 예. 원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수원 권선 의뢰했다가 무에 권선 무로 갔다가 또 얼마 전에는 그 서울 서초 여기에 또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죠. 조은희 구청장한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어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포문을 열었는데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당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임기까지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랄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연말 연초 같은데 좀 앞당겨서 할 건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윤핵관 측에서 뭔가 조금 움직임을 가시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못마땅해 한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사실 당 주변에서 쭉 둘러 나왔고 언론들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다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지금 이제 갑자기 우크라이나 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가는 게 맞느냐? 그것도 좀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나토나 유럽의 움직임, 또 미국의 생각, 그다음 또 지금 러시아도 우리하고 관계가 아주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러시아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키이우 이제 이게 전에 키예프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여기에 보니까 그 러시아 군이 폭격을 했어요. 폭격을 하고 이런데 지금 여기 가서 이제 활동을 당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들 몇 명하고 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기분 나쁜 어떤 그 느낌은 정 의원 입장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보니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가 난색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 안 좋아했다는 걸 다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하도 고집을 했어. 어쩔 수 없이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이다. 이건 뭐 사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문제는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지금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을 다 규합해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 승리를 기여를 했는데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아까 혁신이 발족하는 거 준비를 더 했어야 된다.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이 정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당내 민주주의 활발한 징조다 이렇게 해서 호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윤핵관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명의 사실은 중요한 어떤 정치인이 이준석 이제 대표를 사실상 이제 디스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윤핵관의 핵심 인물인 장제원하고 윤한홍 의원은 입을 다물고는 있습니다만은 두 중진, 정진석 의원은 아주 최다선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만 해도 4선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은 3선이고 이런 중진들이 나섰을 때는 당내 여러 기류라든가 특히 저쪽에 윤석열 대통령 쪽의 기류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고 나서지 자기 개인적인 판단만 가지고 나설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말했다가 대통령실 쪽에서 뭐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사실은. 흐름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는 치고 나간다, 붙는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떠들어라, 나는 내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어차피 기차는 간다. 그렇죠. 떠들어라, 나는 간다. 과거 YS가 한 어록 아닙니까? 개는 짓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거 YS 어록을 그냥 옮겨가지고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 맞대응을 했어요. SNS 예. 워낙 뭐 손가락으로 그냥 막 자기 메시지 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는. SNS 정치의 아주 달인이죠. 네, 그래서 그 정진석 의원이 이제 4월 말에 그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 만난 뒤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국회 부의장님도 그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 응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바로 그냥 바로 대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냈어요. 또 내가지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러시아 역성을 자꾸 들고 있어서 안타깝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붕괴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 외교부와 정부의 입장을 잘 숙지하고 정부의 방침에 맞게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한국의 그 정치인들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중하라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정면 맞대응을 해서 지금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 내년 6월까지 임기를 가기 전에 이미 기자회견 해가지고 자기는 그 중앙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서 6월 말까지 임기는 무조건 다 지킨다고 지금. 예, 임기 지키겠다고. 예, 이미 주장하고 나간 거예요. 동아일보고 한 거 아닌가요? 네, 동아일보. 예, 예. 밀어내려면 밀어내라 이렇게 예, 한 그렇게 거죠.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나가서도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네요. 보니까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예. 내년 6월까지 임기 채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당내에 유력한 주자들 그러니까 아까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른바 윤핵관 쪽하고 또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 이제 다시 이제 분당에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안철수 의원은 지금 벌써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특히 그렇죠. 예. 그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국정과제를 자기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포럼을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이게 결국 이제 당내 세력을 규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지금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왔으니까 거기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새가 있어야 잡을 거 아닙니까? 단기 필마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을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분이 돈을 또 잘 안 쓰니까 좀 돈도 좀 쓰면서 이렇게 도와줘야 자기 뿌리가 내려질 것 아닙니까? 뭐 좀 너무 좀 기업 경영을 해서 그런지 좀 짠돌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뭐 돈이 몇천억이나 있는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베풀면서 뭐 이 정책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근에 상당히 액티브하더라고요. 원내대표 물러났어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러나서 그래도 보니까 행사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 상당히 세게 내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원내대표 물러나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보니까 혁신24 새로운 미래라는 이 모임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여기도 결국은 이제 그 세를 모아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또 대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잘했어요. 신망이 지금 얻었죠. 의원들한테. 그리고 위기 때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 틀어지고 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죠. 예, 당시 후보하고 만나서 울산 회동하고 이래서 다시 뭐 껴안고 이런 것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당권에 세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미래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지금 해서 새 분위기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은 뭐 당연히 이제 유력하죠. 뭐 국회 다선 경험에도 국회 부의장에다가 또 대통령하고의 친분도 있고 또 그동안 뭐 고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 많이 했단 많이 말이에요.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바탕으로 지금 나름대로 이제 당권을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치열한 이제 당권 싸움이 시작됐고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서 사실은 세도 약하고 뭐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자기가 잘하는 거는 이제 메시지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치고 나가는 거 정치적 감각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핫한 데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여튼 오는 걸 환영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틈을 맞춰서 지금 이제 외교를 통한 어떤 정치. 자기 정치를, 자기 정치. 자기 존재감을 과시를 하는 거죠. 어차피 이준석 대표야 내년 6월이든 그 이전이든 물러나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지금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는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조기 퇴진으로 일축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당내에서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0.15%진 것도 그 강용석하고 사감 때문에 강용석은 완전히 등이 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 성상납 그 문제로 인해서. 그래갖고 단일화를 반대했지 않느냐 이준석이가. 또 지방선거 때 무슨 역할을 한 게 크게 있느냐. 사실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도전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총괄선대위원장 이 총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기여를 한 바가 많고 원내 의원들한테도 신망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 당장은 뭐 두 개의 큰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올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연말 연초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들어섰으니까 당도 면모 일신을 해야 한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군부를 떼기 시작한 거 그런 아닙니까? 의견이 주변에 많이 이제 흐르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준석 그 대표가 된 게 뭐 젊은 친구고 사실은 뭐 이 저 40세가 안 돼가지고 대선 후보 자격도 없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젊은 대표가 나온 건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당의 어떤 질이 멸렬한 모습 이런 거 이제 여러 저 당원들 또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제 좌절감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뽑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권 여당이 됐고 지방선거도 선거했고 이겼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 당도 쇄신하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을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재검토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치고 나갔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최재형 이제 전 감사원장 종로구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혁신위 구성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첫째로 지금 거론된 혁신위원으로 거론된 사람 천하람이에요,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이죠, 전남. 거기는 관계는 없는 사람이다마는 지역구도 타파한다. 또 거기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가서 뛰겠다 해갖고 내려간 사람이죠. 그래서 요 친구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분 얘기하기 전에 그 당윤리가 24일 전체 24일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납 징계권을 이제 논의할 계획인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성상납으로 징계시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가로세로에서 제기가 됐고 재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 재판부에 있는 검찰 수사 기록에 또 재판부의 그 이제 재판 기록 속에 들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실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른 사건의 그 어떤 재판 속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이제 라디오하고 인터뷰하면서 명백한 증거가 지금 없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징계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 대표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직선제로 뽑힌 당 대표를 징계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뭐 본인의 소명 절차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성상납이라든가 증거인멸에 관한 증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뭐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아까 천하람 이제 변호사는 아주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계 이슈 주도권이 좋아서 그렇다. 이슈를 우크라이나가 뜨니까 선점한 거 아니냐. 근데 이슈 주도권이 좋다고 해서 그 이슈 주도권을 선거 때는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니까 이제 그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태도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는 거는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그래서 하여튼 뭐 천 변호사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나 이제 천하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이제 젊은 세대고 또 이준석 쪽하고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겠지만 또 당 중진 입장에서는 이제는 야당 당대표도 아니고 야당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느냐. 집권당 대표면 그에 걸맞는 진중한 모습
또 그러한 정치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국민들한테 그 쇼크를 주는 좀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정부가 아주 잘 착근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그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과거 야당 시절에 또 젊은 당대표로서의 그러한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당대표를 뽑았을 때는 당도 좀 쇄신하고 이미지도 쇄신할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동안 과정을 보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리에서도 성상납이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그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당의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킨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여론에 엄청난 비난도 받았고 의혹은 충분히 뭐 증거는 없지만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이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당 윤리가 독자적으로 당연히 그 증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거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조기 퇴진시킬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하거든요. 그건 윤회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당장 당권 경쟁이 벌써부터 붙어버리면은 지금 이재사 출범해갖고 아직 국무위원 장관도 다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당권 경쟁으로 가면은 큰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심도 조금 시간을 두되 당을 쇄신해야 한다. 당 자체가 좀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주의 정당으로 또 중도 정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윤리 24일 결정이 뭐 분수령이는 되겠습니다만은 당장 이준석 대표 거취와 관련된 그런 결정이 내려질까? 그건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이제 이준석 나가라 하는 건 쉽지 않을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전체 흐름을 좀 지켜볼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최재형 원장도 그 이제 혁신위원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출범을 시켰는데 이게 관련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가지고 내가 혁신위원장을 맡아보겠다고 한 거다. 근데 이것이 그 당권 경쟁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는 관심도 없다. 근데 나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당에 대한 그 비판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정당으로서 민의가 당으로 수렴되고 그다음에 당심이 다시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안 된다는 비판을 늘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비판이 극단적으로 되면서 사실은 백석으로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 이제 들여다보겠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의원들 연찬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과 어떤 의견 수렴 없이 바로 갔잖아요. 혁신위원회로 가버렸고 이준석 대표가 그냥 최고위에서 회의에서 결정해버리니까 이제 이걸 또 이제 그 최재형 원장도 뭐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히 논의가 부족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지적을 딱 수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그 혁신위를 가동하면서 해가면서 왜냐하면 혁신위 구성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사람의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절차들도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속도 조절해가면서 충분히 여러 이제 중진들과 당내 여러 세력들하고 논의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로 보면 이제 이준석은 치고 나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는 여기에 승부수를 걸고 무조건 치고 가는 거예요. 들이받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는 6월까지로 돼 있고 여차하면 사실은 연말 정도에 뭐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치고 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당내 중진들이 불편하다. 사실은 당 생각은 안 하고 니만 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걸 놓고 이제 당내 당심 그리고 이제 또 윤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심사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빨리 물러나든 내년 임기를 다 채우든 간에 어차피 2024년
총선 이후를 지금 바라보고 나름대로 포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 총선과 관련한 공천은 이준석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차기 당 대표가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윤핵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은 자기가 당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자기 세력이랄까, 자기 어떤 차기 뭐 국회의원을 넘어서 길게 보면 대권 포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당내 세력을 지금 부식을 확고히 해야겠다. 그런 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공천 룰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자기는 여기서 이제 뭔가 지금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서 이슈 몰이를 해가지고 지금 혁신위원회 가동이 되고 나면은 어떤 방식으로 공천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지도부가 바뀌어서 공천을 한다 해도 지금 여기 혁신위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걸 다 부시고 하긴 또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가 끼어들어서 지금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그거 장기 포석을 해보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또 최소한 그거로 이슈몰이를 이제 해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방문을 가지고 이렇게 당권 경쟁의 시동 점화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정지석 국회 부의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또 전 인수위원장 이 거물급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세 사람이 3인방이 경쟁을 벌이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당권 경쟁이 국민의힘 집권당 내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하고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국민의힘을 완전히 환골탈태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면모 이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역할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도 정치력도 없는데 갑자기 이준석 어떻게 보면은 등에 올라탄 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깝다, 안쓰럽다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많이 이제 그런 거 이해를 하셨고 오늘 그 발언에도 딱 보면 당구는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당을 위해서 할 일을 찾겠다. 그리고 중간에 뭐 부족한 지적이 나오면 보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대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권 경쟁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라든지 중진들 또는 뭐 이준석도 뭔가 정치 움직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권 경쟁도 제대로 하고 혁신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대로 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 못 나면 또 뭐 심판을 받는 거고 거듭 나면 또 다음까지 내다볼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